민주주의를 걷다. 한정수 지음 27번째 421페이지 민주역사 올레모임 대표저자 한정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년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년을 비롯하여 제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457페이지 유광석, 강경만, 장윤경, 박기래, 고현주, 김종분, 임선숙, 김은하, 박세은, 이보현, 박준환, 양선, 강현용, 이숙명, 이성진, 하운용, 김규직, 정경숙, 장인숙, 남명진, 신진영, 김원식, 김재석, 조성훈, 윤봉수, 최종호, 부금이, 김현선, 박영희, 최전, 박홍진, 이희종, 김덕철, 강봉구, 정종훈, 장대섭, 권영석, 김상주, 김현주, 최종철, 금수래, 심순희, 박혜정, 손순남, 남명진, 강남희, 유희경, 남기천, 박재심, 이상빈, 이인숙, 조정자 이름 또 이재영, 전선혜, 정진희, 김학기, 이복실, 선우경, 복성인가 선우가, 박진, 이희숙, 장형석, 정원숙, 이철행, 김종곤, 정숙항, 박선희, 박영채, 이지환, 백수영, 이선은, 김명덕, 박이병, 박은규, 남금순, 김영진, 이상용, 서백석, 김기동, 이진혁, 문재춘, 김은숙, 엄덕수, 김신아, 김진희, 고시종, 홍진희, 진이란 사람이 이렇게 많냐? 이범준, 정창일, 하도겸, 천희진, 김순화, 김미연, 김은식, 이가경, 나마스테 코리아. 인사말 아니야? 아니면 사람 이름인가? 한 94명 좌우? 아크로폴리스 광장.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정문이라면 서울대학교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으로는 아크로폴리스를 들 수 있다. 이하 아크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생자치실현 공간이자 민주화운동을 벌인 핵심 장소로서 학생들이 가장 애정을 갖는 상징적 공간이다. 아크로는 서울대학교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학본부, 현재 행정관과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일동 인문대학 건물 사이에 있는 2000평방미터 넓이의 광장을 일컫는다. 아크로는 경사진 지형으로 중앙에 계단과 평지가 함께 있어 본부 건물 뒤쪽 도로, 즉 아래쪽에 연단을 설치하면
경사진 아크로 광장에 모인 학생들이 모두 한눈에 들어오는 훌륭한 집회 장소였다. 더구나 아크로에서 집회나 토론회, 공연 등을 할 경우 아크로뿐 아니라 도서관 쪽 계단이나 학생회관, 도서관에서도 집회를 보고 들을 수 있고 인문대와 사회대, 법대, 자연대, 공대 등 각 당과 대학 학생들이 빠르게 집결할 수 있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아크로는 관악 캠퍼스가 문을 열자마자 그 역할을 해냈다. 1975년 3월 14일 관악 캠퍼스 이전 후 첫 개강일부터 자연계열 학생 300여 명이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24일에는 아크로의 학생 1000여 명이 모여 학원 민주화를 위한 자유성토대회를 열고 고문정치 원흉색출처단, 학생에 대한 모든 정치적 징계 백지화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975년 4월 11일 농과대학 시국성토대회에서 김상진 열사가 할복으로 자결 하자 박정희 정권은 장례식도 없이 열사의 시신을 화장하고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5월 22일 아크로에 4,000여 명이 모여 김상진 열사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교문에서 경찰과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때 구속된 인물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이후 이곳에서 김세진, 이재호, 박종철 열사의 장례식이 열렸고 박 열사의 죽음을 애도한 이해주 교수의 바람맞이 한판춤 본 것 같은데 무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86년 이해주 교수 문익환 30주기 기념식에 갔을 때 남양주에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그분인가? 5월째 행사가 한창인 오후 3시 30분경 문익환 목사의 연설 중 학생회관 4층 옥상 난간에서 구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 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의원교수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원예학과 이동수가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진 것이다. 아크로폴리스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극도의 놀람과 흥분에 휩싸였다. 7m 아래로 떨어져서도 한동안 불길이 오르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위에 쏟아지는 최루탄의 매운 연기, 폭발음,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아크로폴리스를 향한 곳곳의 통로에서 색색의 헬멧을 쓴 사복 기관원들과 중무정한 전경들이 들이닥쳤다. 극도의 슬픔에 빠진 학생들은 다시 열을 지어 전경들과 싸웠고 그들은 최루탄이 매서워서가 아니라 현실이 가슴 아파 진한 눈물을 흘렸다. 열사는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4시쯤 운명했다. (422페이지) 학생회관 2층 라운지와 대자보. 학생회관은 대학본부, 중앙도서관 건물과 함께 서울대학교의 심장부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의 다른 건물들과 달리 학생회관은 건물 내 상당 부분이 총학생회와 각종 동아리 사무실이어서 학생자치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회관 1층에는 학생 식당과 음악 감상실, 매점, 문구점 등 판매 시설이 위치하고 2층에는 라운지와 동아리 사무실,
3층에는 총학생회와 산하기구, 보건진료소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약속 장소이자 휴식 공간이었고 학생운동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 총학생회 사무실에서는 넓은 창문으로 아크로와 도서관 계단 쪽이 훤히 보이기에 아크로의 집회 상황, 학생과 대학본부의 움직임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하기가 용이했다. 이 공간은 항상 총학생회 집행부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로 붐볐고 회의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학생회 사무실 안과 바깥 복도에는 집회 관련 용품들이 넘쳐났고 각종 플래카드들도 많았다. 당시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회에 필요한 플래카드는 총학생회 간부들이 시장에 가서 광목천을 사오고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 광목천을 넓게 펼쳐놓고 글을 쓰려니 넓고 긴 공간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 총학생회 앞 복도는 좋은 작업 공간이었다. 총학생회 사무실과 그 앞 복도는 항상 레커 스프레이의 강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찌르곤 했다. 서울대 학생회관. 전번에 갔을 때 본 거다.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학생회관의 2층 라운지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아크로가 주로 집회와 공연 장소로 많이 이용되었다면 라운지는 대부분 토론의 장소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1987년 1월 20일 오후 1시 40분 학생 1,050여 명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등이 함께한 박정철 열사의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유명한 추모시 우리는 너를 빼앗길 수 없다가 처음으로 낭독된 장소이기도 하다. 87년 이때 갔다고? 현장에? 작가님이? 87년이면 18살? 1980년대 초반 경찰 병력이 학내에서 물러나자 학내 곳곳에서는 대자보가 불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학생회관 1층 벽면은 대자보를 붙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초기에는 총학생회 부활과 학내 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담은 대자보가 붙었고 점차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내용과 사진들이 줄을 이뤘다. 뭐야? 사진들이 주요란 조인가? 이후에는 학생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서로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자보가 많이 이용되었다. 당시는 각 진영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 주장을 체계화하던 시기였기에 대자보는 단순히 대중을 선동하는 차원을 넘어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고찰과 학문적인 논쟁까지 담아내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대자보는 초기에 전지 1장의 핵심적인 주장과 구호를 담았으나 점차 길이가 길어져 3장에서 6장까지 늘어나곤 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앞두고는 NL과 PD 진영의 주장과 공방을 담은 대자보 논쟁이 벌어져 이를 이해하려는 학생들로 학생회관 앞은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고 많은 학생들은 대자보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느라 수십 분간 자리를 지키기도 하였다. 현재 학생회장실에는 조영래와 박종철 두 자랑스러운 선배의 사진이 걸려있다. 중앙도서관 1980년대 초반에는 학내 집회를 열고자 하여도 사법경찰 및 기관원들이
학교에 상조하며 감시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시위 주동자에 대한 체포를 막고 성명서를 낭독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와 잡기 어려운 시위 방법들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나타난 시위 방법이 건물 옥상이나 난간을 이용하는 방식이었고, 특히 아크로 위쪽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기에 경찰이 상주하지 않았으므로 고공 시위를 벌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1981년 5월 27일 아크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광주 민주화 항쟁 희생자 위령제를 경찰이 봉쇄하자 1천여 명이 침묵 시위를 벌였고, 오후 3시 20분쯤 김태훈 열사 경제학과 7발학번이 도서관 6층 창문을 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3번 외치고 아래로 투신해 사망했다. 1983년 11월 8일에는 황정하 열사 도시공학과 8공학번이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 도서관 6층에서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5층 난간으로 내려오던 도중 경찰에 쫓겨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하였다. 김태훈 열사의 투신 이후 대학 당국이 도서관 창문을 쇠창살로 굳게 막았음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열기를 꺾을 수는 없었고 1981년부터 8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도서관 3층, 4층, 5층, 6층 난간에 매달려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하였다. 1983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학내에서 사법경찰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이런 투쟁 방식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에도 경찰력은 지속적으로 학내에 진입하여 강경 진압에 나섰고 대학 당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학생운동을 방해하고 탄압했다. 이에 맞서 학생들은 아크로 집회를 마친 뒤 혹은 아크로 집회가 봉쇄되었을 때 중앙도서관에서 농성하는 투쟁 방식을 택하였다. 1984년 4월 10일 대학 당국에 학원 자율화를 요구하는 16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학생 1000여 명이 이틀간 도서관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후에도 도서관 농성은 학생들의 학내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위한 주요한 투쟁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426페이지 서울대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역사적 기원은 조선 후기의 왕립학술기관이던 규장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번에 봤던 거. 규장각의 규자는 천제 28수 중의 하나로 문장을 주관하는 별자리의 이름이다. 고대 중국에서 제왕의 글을 규장이라 불렀기에 조선 왕조는 왕의 초상화, 친필, 저술, 인장 등을 보관하는 건물을 규장각이라 이름 지었다. 고대 중국에서 제왕의 글을 규장이라 불렀기에 조선 왕조는 왕의 초상화, 친필, 저술, 인장 등을 보관하는 건물을 규장각이라 이름 지었다. 규장각이란 왕의 초상화, 친필, 저술, 인장 등을 보관하는 건물을 규장각. 1276년 정조가 제22대 군주로 즉위한 직후 규장각은 정식 국가기관으로 발족했다. 이후 규장각은 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당시 당리, 당략에 몰두하는 조정 신하들의 풍조를 일신하고 국정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유능한 선비를 발탁, 임명하여 경사, 징시를 논하고 정사, 정시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규장각은 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유능한 선비를 발탁, 임명하여 유능한 선비를 발탁하고 임명하는 기능도 있다. 유능한 선비를 발탁, 임명하여 경사를 논하고 정사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규장각은 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유능한 선비를 발탁, 임명하여 경사를 논하고 정사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한 후 규장각은 그 전의 보관 기능으로 돌아갔고 국권을 잃은 후에는 14만 건에 달하는 자료가 경성제국대학의 손으로 넘어갔다. 1945년 8월 광복 후 1년이 지난 1946년 10월에 서울대학교가 개교하였다. 1946년 10월. 그 과정에서 구 경성제국대학이 보관해온 규장각 도서도 규모나 보관 장소의 변경 없이 소관처만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구 경성대학이 보관해온 규장각 도서나 규모나 보관 장소 변경 없이 소관처만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바뀌었다고?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975년에 이전했네.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이 확대 개편되어 명칭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바뀌었고